지난주에 이어서 산하연모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참 많은 고생하셨는데 오늘도 계속 연이어서 그때 우리가 백모염색, 그죠? 그 백모염색에서 연결해서 먼내기 염색입니다. 그것을 백모염색이나 먼내기 염색이나 이것을 우리가 영구연모제를 사용한 산하연모제를 사용한 영구염색이죠. 결국 영구염색이라는 것은 한 번 바르면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염색하고 그 다음 한두 달 있다 또 해야 될까요? 지워지지는 않지만은 내 머리카락에 신생모, 버진 헤어가 자라 올라오기 때문에 리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색을 다시 지우고 다른 색을 입힌다든지 탄력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통해서 영구염색을 하는 거죠. 산하염색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산하염색은 산하연모제에 사용합니다. 옥시다이제이션, 이게 옥시라는 산화라는 뜻이거든요. 산소를 이용하는. 이 산소를 이용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연모제 중에서 산소를 이용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일제와 이제 중에서 이제죠. 산화제라고 얘기하죠. 가산화수소입니다. 이제 가산화수소를 사용해서 제1제인 전기체와 커플러, 2제인 가산화수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 터치를 통해서 염색이라는 것을 해내죠. 그러면 산하연모제에서 산하염료란 무엇인가? 염료라고 얘기하죠. 그럼 염료라고 얘기하면 염색의 재료가 되는 거죠. 염모는요, 염색의 재료를 사용해서 모발에 색을 입힌 것을 이제 염모제라고 하는 거죠. 산하염료, 그럼 다이, 여기서 보면 다이가 염료, 색을 입히다, 색을 만들다, 색을 조합하다, 이런 의문이 들어가죠. 산하염료 계열을 보면요, 모발의 색을 바꾸는 과정은 세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탈색 처리에서 탈색만 해도 우리가 내 머리카락에 탈색만 해도 모발에 색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내 머리카락에 색을 포함하고 있다. 내 머리카락이 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색을 뺐는데 색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모발 색에서 모발 형태와 모발 색에서 보면 그 10가지 레벨로 나눠서 기어색소 등 바탕색소라는 것을 수업했습니다. 그죠? 그 명도가 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기어색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주 수업을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탈색 처리에서 모발을 보다 밝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탈색을 한다는 것은 모발을 밝게 하는 거죠. 빨록하고 합해되어 있는데 파랑이 빠지고 빨강이 빠지고 노랑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 점점 밝아진다는 의미와 같은 거죠. 자, 인공적으로 색을 부여하는 방법, 그래서 염료를 넣어서 색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 둘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탈색과 염색을 동시에 하는 방법, 이것을 세 가지 방법 중에 사용하는 것이 염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산화염료의 조성 염색 조건에서 보면요, 산화성 염료는 활성 중간체를 형성하는 염료 전구체와 그 다음에 활성 중간체를 결합시키는 염료 커플러, 또 이제인 산화제인 현색제를 이 세 가지로 사용하는 세 가지 성분이 그 염료의 조성 조건이죠. 자, 여기 그려놓은 것은 염색에 있어서의 어떤 염색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 염색이 되는 과정은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 모발 내에 18가지 아미노산 중에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 있죠. 그 아미노산을 사용해서 모발 내에 있는 생화학적인 아미노산, 타이로신 아미노산이 독화가 되죠. 그래서 산화되면 두 개의 하이드로신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또 산화가 되면 도파퀴논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염료가, 모든 색은 그 유멜라닌이든 표멜라닌이든, 우리 모발에는 유멜라닌, 표멜라닌 있죠. 그래서 유멜라닌 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유멜라닌 도파에서 도파크롬, 그 다음 인돌까지로 형성되는 겁니다. 도파퀴논에서 도파크롬으로 가서 도파크롬에서 이제 인돌로, 사이클로 도파해가지고 인돌로 들어가는 형성. 이런 과정의 절차가 유멜라닌 형성 과정입니다.
되는 거죠. 우리 모발 안에서. 이걸 멜라닌, 그게 멜라닌의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멜라닌 색이 이렇게 해서 유멜라닌이 생성된다는 거죠. 생화학적 과정인데. 그럼 이런 과정들을 염색 색소로 우리가 나중에 설명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까만색을 만들 때는 검은색의 명도를 가진, 짙은 색의 명도를 가진 모발색을 만들 때는 이런 절차를 통하는 메커니즘을 통하는 거고요.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하얀 모발털이 나왔다, 백모가 나왔다면 인위적으로 내가 염색소를 사용해서 이런 절차 메커니즘을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건 생학적인 방법이죠.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염료전구체에 대해서 설명했었어요. 그죠? 염료전구체는 지 스스로는 색을 어떻게 해요? 지 스스로가 변화되죠. 그래서 갈색은 만들 수가 있어요. 염료전구체는. 그럼 색은 못 만들죠. 회색에서 갈색은 전구체가 만들었었어요. 다이이온을 형성해서 만들어서 연기가 돼서 유메랄 색소 만드는 과정까지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색을 입힐 때는 어떻게 했냐? 내가 다른 색을 입힐 때는 전구체와 커플러가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달랑체, 하나의 전구체 달랑체, 하나의 중간 타슬체, 커플러 달랑체들이 모여서 중화체를 만들어서 염색이라는 색조라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조를 이룬다라고 얘기해서 다이라는 의미를 씁니다. 다이 또는 틴트라는 의미를 쓰죠. 자, 이런 반응들은 결국은 어떤 일반적으로 이들 반응 알칼리 영역 8에서 10에서 연모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여러분 이거 이제 볼 때 자, 이게 우리가 탄소화합물이죠. 탄소화합물 중에서도 뭐예요? 탄소화합물 중에 탄화수소화합물 우리 모발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 고분자학이죠. 고분자학은 결국은 탄소화합물 구성돼서 있고 모발은 이런 CH 탄화수소화합물이에요. 그래서 탄소가 삭가니까 모발의 아미노산은 항상 어떻게 아미노기 하나와 카복실기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알기는 그 모발에 있어서 어떤 성질, 그래서 이게 산의 성질을 가지고 이거는 알칼리 성질을 가진다고 얘기했죠. 그럼 알기에서 얘가 하나 더 있으면 CH2, COOH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얘는 아스파라트산이죠. 아스파라트산이라는 산. 아스파라트산. 그러니까 물에 가했을 때, 왜 산이라는 물을 가수분이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돼요? 물을 가했을 때 H기 하나와 여기 H기와 OH기가 있는데 얘는 내놓아요. 그래서 얘를 항상 산이라고, 산성이라는 이유는 수소를 내놓기 때문에 산성이라고 얘기해요. 산이라는 이유가 카복식산이거나 산이라고 부르죠. 그죠? 산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수소를 내놓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수소를 잘 내놔요. 물을 가했을 때 수소를 내놓으면 물하고 이 수소가 결합돼 물 분자 중에 물은 이렇게 이온화되죠. H 한 분자, OH 한 분자. 수산기하고 결합하고 이 나머지는 어때요? 이 나머지 결합, 이 나머지가 떠다니는 거예요. COO 마이너스 되고, 야, 내놔, 물하고 결합되면. 이래서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알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탄소화합물, 탄화수소화합물에서 지난주 끝 계속 오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은 우리가 염색이란 자체는 pH 8에서 10 정도의 항상 알칼리 영역에 있습니다. 그럼 알칼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전구체, 커플러, 플러스 암모니아죠. 암모니아 수로 사용하죠. 그래서 알칼리 계통 많이 사용해요. 우리가 연모제는. 그럼 연모제 조성 성분에서 나중에 뒤에 나올 거지만은 조성 성분에서 제1제가 있고 1제는 제2제가 있고 그래서 두 개를 믹스해가 사용한다고 했죠. 혼합해서 연구연모제는요. 그럼 제1제는 전구체가 있고요. 구성성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커플러가 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가 있습니다. 뭐 암모니아도 있고 알칼리 제품들이죠. 그래서 암모니아 수가 들어가죠. 거의 암모니아가 들어가요. 그럼 이 암모니아 역할이 있다고 얘기했죠. 암모니아는 큐티클, 우리 모발에 있어서 모발 구조에 있어서 모발 구조가 큐티클이 이렇게 단면을 잘라고 이러는데 큐티클이 어때요?
보세요. 그냥 원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이렇게 스케일로 연결되어 있어요. 5 내지 뭐 15 장으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의 장에도 한 장에도 3겹으로 되어 있죠. 에피, 엑소, 엔도, 큐티클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수많은 겹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 그냥 들어가나요? 염색제를 발라대서 안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큐티클 문을 팽윤시켜줘야 돼요. 쇠림, 팽윤시켜줘야 되죠. 이 팽윤을 담당하는 것이 암모니아예요. 암모니아가 들어가면 팽윤시켜서 큐티클 문을 열어주면 이런 작은 단랑체들이 들어가서 모발 안에 들어가서 단랑체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큰 조합으로 묶여버리죠. 어디에? 멜라닌 색소 주변을 향해서. 그러면 하나의 폴리머가 되면 밖으로 빠져나가죠. 이런 구조관계, 모발에 대한 구조도 알아야 되고 제품에 대한 어떤 화학식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테크닉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지식을 나눌 때 암묵적 지식이 있고 그죠? 명세적 지식과 기법적 지식이 있는데 명세적 지식 안에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인 지식이 있고 기법적 지식에 방법론적 지식이 있고 수행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 수업 내에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수님이 그렇게 탄화수소 화합을 설명하면서 이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왜 그런 얘기들 하느냐? 탄화수소 화합물 자체가 지금 여기 이 부분 자체가 지방적이죠. 지방적이고 얘는 뭐예요? 방향적이죠. 이건 사슬 구조예요. 지방적은 사슬 구조죠. 사슬 구조고 여기는 뭐예요? 보리, 한 구조예요. 보리 구조예요. 그래서 기본 베이직을 모르고는 이런 설명을, 근원적인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냥 수업을 가장 편하게 하려면 그냥 읽는 것만 똑똑똑 읽고 자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마치면 되는데 저는 근원으로 들어가죠.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베이직적인 것을 가르쳐줘야 그 다음 결론이 보이거든요. 이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수업마다 다 반복해서 나와요. 우리가 모든 물질들은 유기학, 이 탄화수소 화합물이 거의 이 세상의 물질 90%가 유기학물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들이 분석하려면 유기학 물질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학 물질을 설명하다 보면 지금 힘들고 하기 싫을 수도 있지만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고차원적인 거, 그 더 차원적인 거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 힘들지만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그 숨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일지 자체가 이렇게, 그럼 일지는 또 뭐냐면 얘들을 이 색소들이 빨리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그럼 이지가 가산화수소잖아요. 가산화수소의 폭발력을 도와줘요. 그래서 현색계라고 아까 여기 현색제라고 얘기했죠. 드러나는 색. 이렇게 저희가 그냥 연필로 적어서 한 거는 제가 아직 화학식을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걸 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파워포인트로 표현을 못해서 제가 그냥 연필로 적어서 하니까 나중에 이제 한 방학 때쯤 돼서 아마 파워포인트로 연결해서 띄울 거예요. 그때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는데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교재도 없이 수업하니까 이 지금 교재 자체는 있는데 제가 써서 설명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그려놨죠. 자, 산화염료 전구체 저번 시간에 앞전에도 했었는데요. 전구체를 우리가 알려면 방향적 화합물질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위치에 따라서 방향적 화합물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거는 탄화수소 방향적 화합물의 유도체라고 불러요. 유도체예요. 그래서 방향적 화합물 벤젠을 통해서 벤젠이 C6H6잖아요. 이 물질이 그 치환을 해요. 여기 한 개만 나와도 얘는 C6H5개예요. 그래서 한 개 어떤 기가 붙어요. 어떤
어떤 물질이 취한돼서 붙는데 이 물질에 NH2 하면 아민기예요. 아닐린이라고 그러죠. 아닐린. 이렇게 불러요. 아민기. 그러면 지금 이건 위치에 따라서 방향적 항목 위치가 이제 이게 하나 6개 가격은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럼 위치에 따라서 바로 옆에 있는 거로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오소라 하고 앞에 있는 것을 파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구체는 이 두 개의 위치에 있는 것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면 자신 스스로가 산하에 의해서 지가 스스로 산하에 의해서 색이 드러나는 것이 이런 위치에 있는 방향적 유도체예요. 그래서 페닐렌 다이아민은 여기 아까 아민이랬죠. 다이하면 두 개죠. 다이 뭐 D라고도 하는데 IUPA인가? IUPA 그 국제 명명법이 있어요. IUPCA인가? 1979년도에 이 명명법을 만들었어요. 탄소화합물은 굉장히 많은 명명법이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 셈씨라든지 물건을 세는 거라든지 그런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관용법에서는 얘를 파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다이는 두 개라고 부르요. 두 개의 아민입니다. 아민은 NH2죠. NH3는 암모니아라고 얘기했죠. NH4는 암모늄이라고 했죠. NH는 이민이라고 얘기했죠. 사카 암모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수소가 하나 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물질의 성질이라는 특성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페닐렌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두 개의 아민, 그죠? 아민이 페닐렌. 페닐렌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벤젠기가 육각형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페닐렌이라고 불러요. 페닐렌기라고 그러죠. 페닐렌이에요. 그럼 이 페닐렌에 뭐가 붙으냐? 파라의 위치에 NH2 두 개의 아민이 붙어서 우리가 파라, 페닐렌 두 개의 다이아민. 자,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너무 기니까 PPDA로 명명하죠. 아니면 아미노페놀이라고 불렀죠. 그럼 아미노는 여기에 O의 위치에 있는 아미 페놀 OH 이렇게 붙은 것을 아미노페놀 O 아미노페놀. 자, 이렇게 읽을 줄 알고 쓸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체에 산화염료 정부체에 사용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산화염료 정부체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한 7가지가 있어요. 이런 거죠. 저번 시간에 좀 하다가 나는데요. 7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부체가 아니고 탄화, 수소, 그런 게 방향적 화합물의 유도체네요. 방향적 화합물의 유도체. 그래서 C2H5. 이 C2H5가 붙으면 얘는 에틸이거든요. 그죠? 에틸 벤젠이라고 해요. 야, 벤젠이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페놀이에요. 페놀 벤젠인데, 그냥 페놀이에요. 석탄산. OH가 붙으면 하이드록식이잖아요. 하이드록시 벤젠이라고 해요. 여기는 O의 위치에 있는, 요거 지금 우리가 하나만 붙었으면 톨루인이라고 부르고, 그냥 지방적에 쓰면 메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소의 위치에 있는 크레졸이에요. 이건 아니솔. 그래서 뭐가 붙느냐? 이건 알데하이드 기잖아요. 그럼 벤즈 알데하이드. 메틸기가 붙으면 톨루엔. 이거는 살리신산.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체 계속 뭔가 치환되면서 다른 화학물질이 붙으면서 이름이 다 달라지고 그러고 나서 또 어때요? 달라지면서 특성이 바뀌는 거죠. 아닐린. 이게 현재 유도체 방향 화학물이 유도체들을 알아야만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산화염료 정부체는 방향적 화학물의 유도체.
어떤 변성 물질들을 모아놓은 거죠. 그럼 그 물질들이 지금 요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방향적 화합물의 유도체가 있죠. 그 방향적 화합물의 유도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구체를 발췌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체는 가장 많이 사용된 전구체가 수십만 가지 있지만은 크게 대표적으로 한 7가지 정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자, 전구체는 아까 어디 위치했어요? O와 P의 위치라고 했죠. 오소와 파라의 위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때요? 다 파라의 위치에 있죠. 아니면 오소와 파라 혼합대가 있죠. 오소와 파라가 혼합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혼합대가 있는 위치가 있어요. 이건 오소 위치고, 이건 파라의 위치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봤을 때 파라의 위치, 이렇게 봤을 때는 오소의 위치죠. 자, 이거는 오소의 위치죠. 이건 파라의 위치죠. 이런 식으로 전구체가 그 결국은 화학식을 보세요. 뭐가 있어요? 자, 오소의 위치는 클로르, 메톡시, 톨루엔. 자, 그것밖에 없죠 지금. 거기다가 이 세 가지 클로르, 메톡시, 톨루엔. 그 나머지는 어때요? PPD에 파라페닐다민, 다이아민 두 개의 아민이 파라의 위치에 있는 거죠. 다. 그죠? 이게 전구체라는. 그럼 스스로가 무슨 색 만든다고요? 회색에서 갈색까지 스스로 산화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드로스키 우리 백모 염색에서는 전구체의 역할이 크다는 거죠. 그런 걸 지난번에 수업했거든요. 그럼 이런 방법을 알아야 되죠. 다 우리가 이런 구조식을 써놓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글로 이거 개통명이라고 그러죠. 개통명. 간용명과 개통명이 있어요. 그래서 개통명 IUPCA 그 개통명이라고 부르죠. 그게 어떤 위치에 정확하게 그 물질이 어떤 위치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것이 개통명이고요. 간용명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면 나중에 이제 다른 데 가서 다른 쪽에 가서 설명이 또 들어갈 건데 지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들어갈 거예요. 계면활성제라든지 그때 이제 간용명하고 섞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여기 파라의 위치에서 이걸 짧게 쓰면 어떻게 파라페닐 다이아민을 PPDA라고 부르죠. 그래서 염색제의 주성분은 가장 낮은 저변에서 미용사 시험이라는 볼 때는 PPDA, 주성분 PPDA. 사실은 PPDA 말고도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전구체 하나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1, 밴딩 2, 3, 4, 5 이렇게 꼬리로 판을 돌릴 수 있어요. 위치가 2의 위치에 있는 톨루엔 앞으로 빼놓으면 2의 위치 지정해 놓으면 PPD, 2 톨루엔 PPD. 요거는요, 2 메톡시 PPD, 2 클로로 PPD.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부를까요? 요걸 먼저 읽으면은 얘 뒤에는 오소의 위치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톨루엔이죠. 1번 톨루엔 1, 2, 3, 4. 3번 네 번째에 뭐가 있다고요? 요하부터 다이아민. 두 개의 아민이 있다. 이런 오소 아미노 페놀 이렇게 있죠. 오소 아미노 페놀. 여기는요 파라의 위치에 있는 뭐예요? 아미노 페놀. 이런 식으로 읽어내는 것이 이제 개통명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유기학은 이렇게 읽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산화염료 전구체는 했고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떤 일들을 하는가 설명이 되어 있죠. 산화작용에 따른 색형성 주요 종괴물은 파라 위치 전구체는 아미노 또는 하이드록시 이렇게죠. 아미노 하이드록시이죠. 아미노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방향적 화합물이다. 그리고 아미노페놀과 파라페닐렌 다이아민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는 베이스 전조제. 가장 깔아주는 거예요. 색을. 전제를 해서 뭘 나타낸다? 아까 색, 명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밝고 어둠을 나타낸다.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밝고 어둠이죠. 근데 이제 전문가가 되면 그 속에 타겟 컬러, 결과색에서 가지고 있는 기억색소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되면요. 그다음에 산화연모제는 아까 어느 조건이었어요? 알칼리 조건이죠. 8에서 한 10 정도의 알칼리 조건에서 연모가 항상 진행을 열어줘야 되고 과산화수소의 발생을 촉진시켜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아모니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알칼리는 주로 암모니아로서 제1제 염료 색소 성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적었잖아요. 좀 전에 일제 안에 뭐가 있어요? 전구체가 있고 커플러가 있고 그 다음에 커플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모니아가 되어 있죠. 아모니아 대신에 뭐 아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알칼리제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주로 이제 이걸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항상 평균시키는 역할하고 또 이제를 촉진시키주는 가산화수소의 발생 산소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얘가하고 얘가. 그럼 우리가 연모제고 뭐 색소제도가 있는데 연모제에서 레벨이 있잖아요. 이게 5-3, 5-33, 6-3, 6-33, 6-30, 6-03 뭐 이런 식으로 번호 체계가 있었잖아요. 연모제 번호 체계가 결국은 뭐예요? 색소의 체계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기억색소, 모가에 보이는 기억색소잖아요. 그거는 커플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색상의 안착을 끄면 불투명 색상을 만들면 쉽게 산화되는 성질을 가진 누구라고요? 전구체죠. 전구체 역할이 그렇죠. 그래서 자, 2차적인 전조제, 커플러는 2차적인 전조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커플러는 아까 전자 밀도가 높은 방향적 화합물로서 얘도 화합물이 똑같아요. 방향적 화합물로서 아미노기 그룹, 그지? 아미노기가 또 뭐예요? 페놀의 파라 위치는 지향기를 갖고 있지 않는 지향기 위치를 갖고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않는 전구체는 아나닌 유도체로서 산화시키면 보통 해제되는 흑갈색 색조를 갖는 화합물을 형성하고 파라다이 아민이나 또는 키논 이민 이온을 산화염료에서 하는 중화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설명이에요. 지금 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미 이온을 띄는 거죠, 그죠? 이온을 띈다고. 그래서 중화 그 자체를 산화해도 일반적으로 색의 변화는 거의 없지만 전구체 산화제로서 산화하며 전구체 형성 색조는 변화된다. 어떻게? 회색에서 갈색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염색이냐면 백모 염색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밀도가 이렇게 계속 이온의 전자를 띄고 변화되는 스스로 산화돼서 변화된 과정을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우리가 설명한다는 것은 또 시간이 굉장히 걸리죠. 우리가 벤젠기가 이렇게 공명 구조, 공명 혼성 구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수소들이 이중결합이 있죠. 그럼 이중결합이라고 얘기하고 단일결합이라고 얘기하고 삼중결합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얘는 지금 틀림없이 이중결합이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 하나, 둘 원자과 전자에서 우리가 탄소는 사가지를 자기가 결합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탄소 사슬이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포화탄화수소라고 얘기하죠. 사슬, 탄소 원자가 어떻게 사슬 구조로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 탄소 사슬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9개에 뭐가 붙어야 돼요? 항상 하나 수소 화물이니까 수소가 붙어야 되죠. 그죠? 여기도 마지막에도 수소가 붙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포화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사스 H 전부 다 H가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우리 이렇게 안 쓰죠. 우리 복잡한 사실 구조만 딱 쓰면 이렇게만 쓰면 아 이건 지방산 이게 사슬이 몇 개다 고급이다 C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C 9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H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여섯 열네 열다섯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읽어내죠. 근데 이렇게 보통 우리가 잘 안 읽어낸다는 거죠. 그냥 그림만 그리면 대충. 그럼 요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는 고리를 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가를 만족해야 되니까 이것도 다 사가를 만족한 거죠. 사실요. 어떻게 만족했어요?
탄소는 사가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만족했잖아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 포화. 이 수소가 탄소에 다 차서 포화된 상태란 말이지. 그게 사슬 구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중결합이 있어요. 하나, 둘, 세 개의 이중결합이 있죠. 그러면 여기도 적용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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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적용이 되고. 다 사가에 적용하죠. 그럼 뭐만 남았어요? 여기 H기가 밖에 다 하나씩 있다는 의미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도파에서 퀴논으로 갈 때는 다시 산화 과정을 거쳐요. 그럼 산화 과정을 거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산화화되면은 이렇게 구조를 해놨죠. 그럼 여기는 밖에 또 수소가 어떻든 간에 이중 두 개의 기가 나와야 돼요. 먼저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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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하면 여기 뭐가 나와요? 두 개의 뭔가 나와요. 그럼 C 4개에 뭔가 모르겠지만은 여기 아미노산 2개라고 봅시다.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된다. 이런 구조가 되네요. 그럼 여기는 아미노산 H2가 아니고 산소가 들어가죠. 그럼 산소는 1가 2가 만족하죠. 탄소는요, 하나, 둘, 셋, 넷 만족하죠. 이래서 이걸 퀴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밖으로 원자가가 2개가 밖으로 나오고, 그럼 안에는 3개 있던 것이 밖으로 2개 나오면 안에 2개가 돼요. 안에 2개. 그래서 색깔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이건 쉽죠. 그러면 탄소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탄소 하나에 여기 H가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또 탄소 하나에 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추면 얘가 안에는 2개의 수소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수소 4개에 이제 밖에 4개, 안에 4개. 그러니까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중결합. 그래서 이런 지방적 아까 화합물에 대한 탄화수소 화합물은 지방적 화합물이 있고 방향적 화합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 베이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이민형 이온될 때 자, N가 2개 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벌어지죠. N을 만족시키면 3가잖아요. 탄소는 4가고 이걸 다 만족시키는 원자가성을 만족하는 구조들을 쭉 지금 이민형 이온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 안드로스 연기할 때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백모는 이렇게 해서 지 스스로가 산화 과정을 거치면서 염색이 된다. 뭐가 정두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염료 커플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커플러는 그래서 우리가 백모 염색을 합적으로 말하면 이런 단랑체들이 여러 개가 이 스스로 산화되고 또 산화되고 여러 개가 모여서 반드로스 연기를 만들어주죠. 반드로스 연기가 결국 어떤 요 자체의 초기 중계 물 반응에서 반드로스 연기를 하면 이렇게 해서 N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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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구조가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NH2C 만족시키면은 뭔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그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여기도 C 만족시키려면 하나, 둘, 셋. 그럼 C를 안 써도 우리가 여기서 N 그럼 여기는 사가가 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 반드로스 연기의 구조식이에요. 얘가 PPDL이 여러 개가 모여갖고 구조를 바꾸면서 똑같은 PPDL이에요. 만들면서 이런 다단체로 만드는 과정이 여기 들어가요. 산화되고 산화되고 산화돼서 이런 반드로스 연기의 공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원능이 염색은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할 거고요. 커플로 들어가야 되니까 전기체 갖고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백모 염색에서 우리가 타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자, 35분이라는 보통 35분 정도의 시간을 줘요. 30분에서 35분 정도의 시간. 그럼 30분에서 35분 시간이 쫙 더 안 소요되고 뭐 7분, 10분, 15분 소요됐다면 여기에 반드시 촉매제가 들어가요. 금속 촉매제가 들어가요. 그럼 염색제가 금속 촉매제가 들어가면 모발이 깨끗한 그 색이 드러나지 않고 조금 금속 광택이라든지 좀 둔탁한 색을 만들어내요. 다른 그 시술을 할 수 없어. 펌이라든지 다른 그 다음 시술, 그 다음 또 다른 염색을 할 때는 금속 염색 다 빼지 않으면 절대 입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기합성 연모제로 사용하면 30, 35분인데 제일 먼저 5분 정도에서 빨간색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10분 정도 돼서는 노란색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15분 정도에서는 파란색이 들어가요. 그래서 노란과 파랑이 합쳐지면 무슨 색이 돼요? 20분 정도 돼서는 녹색이 돼요. 녹색과 빨강이 합쳐지면 그 다음에 갈색이 돼요. 그럼 나머지 시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방치해줘야 돼요. 이런 작은 입자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염색 시간을 안 맞췄을 때는 한 조금 지나면 손님들이 염색 시간 35분 줘야 되는데 안 맞췄을 때는 그린색을 띄요. 모발이 초록색을 띄는 게 나와요. 그 다음 초록색이 꺾여지고 나면 또 빨간색을 띄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단랑체들이 들어가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결합되는 순서가 있어요. 이런 거를 시간을 두고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손님들이 이런 현상을 보일 때는 역추적할 수 있죠. 시간 타임을 어느 정도 뒀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화학 공식을 통해서 역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염색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색이 나와야 되는데 그린색이 뜨더라. 그럼 벌써 뭐예요? 타임에서, 시간 타임에서 그들이 결합할 수 있는 시간 타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염색. 그래서 화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화학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죠. 왜 시간 35분을 둬요? 손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왜 꼭 시간이, 어떤 제품은 바르면 집에서 막 그냥 문지를 봐도 나오던데, 이런 뭐라고 생각해요? 촉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런 연모제를 사용할 때는, 뭐 도구를 사용할 때 금속 제품 전혀 안 사용하잖아요. 다 플라스틱이나 나무 제품을 사용하잖아요. 그게 다 촉매. 빨리 그런 거예요. 자기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원하는 반응이 내가 빨리 일어나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럼 그 중에서 혈압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또 보여질 때 우리가 느끼는 거, 그 느끼는 감이 매끄럽지 못하는 거죠. 연모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백모에 대한 설명은 거의 끝났고요. 자, 커플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염료 전구체와 항상 합해져 갖고 사용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결합도가 염료 전구체는 어떤 위치였어요? 항상 파라의 위치죠. PPDA가 주 성분으로 사용했다. 그 다음에 전구체는 오소의 위치예요. 오소의 위치에 있어요. 이런 위치에 지금 이게 공식이에요. 먼데기 염색은요. 항상 뭐와 결합돼야 돼요? 전구체와 커플러가 결합돼야만이 여기서 화성중앙체에 의해서 색조를 이루고, 그러면 여기 산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또 공식이 이루어져요. 그런 공식들을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남들 다 염색을 해요. 뭐 집에서도 뭐 약국에서 사서 하든지 화장품 가게 사서 하든지 누구든지 이런 걸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염색은 다 해요. 그러나 어떤 크림이 걸렸을 때 왜 이게 됐을까를 분석해내는 건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뭐 우리가 감기 걸리면 시골 의사나 서울 의사나 똑같이 감기약 거의 비슷해요. 그때 유행하는 거랑. 근데 만약에 이게 감기약에서 어떤 무슨 다른 질환이 생겼다, 이걸 통해서 근데 규명해내는 건 누가 더 잘할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잘할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전문가라고 말 듣는 건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전문에 대해서. 그게 전문가의 위치죠. 자, 커플러는 이 위치예요. 그러면 이 위치는 어느 위치예요? 결국은 메타의 위치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메타 위치는 여기서 시작하는 위치, 여기 다 시작하는 데서부터
뭐로 흘러요? 이런 위치로 흘러요. 메탄은. 한 칸 건너뛰어서 형성되는 게 메타의 위치. 이런 차분히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걸 통해서 또 다른 걸 다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라는 위상도 서고요. 이걸 공부한 자와 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전구체와의 조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색조로가 되는 색조를 따라 페닐다이아민, 아미노페놀, 다가 페놀 등이다. 자, 다가 페놀 등이다. 증명이 딱 되죠. 뭐예요? 피루간을 보세요. 페놀들이죠. 페놀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나프틸 같은 거는 벤젠기 두 개에 OH기가 있죠. 자, 레조신 OH기가 다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다가 알코올이죠. 여러 개, 다가, 많은 다짜죠. 그리고 여기 위치도 M의 위치에서, 자, 크롤롤도 요 M의 위치에서 어떻게 나와요? 저기 메톡시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M의 위치에서 톨루엔이 이 메틸로 써도 되고 톨루엔으로 써도 상관없죠. 그래서 유기학 원형법은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읽어요. 아까 간용면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개통면도 있고, 또 무슨 면이라고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M, 우리가 위의 위치가 아니고 M의 위치에서 MPDA, 메타, 페닐렌, 다이아민 이란 뜻이죠. 그래서 M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정해줬어요. 이 메틸 하면은 얘는 뭐예요? 1, 2, 3, 4, 5 아미노, 페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레조신을 뺐기 때문에 이게 클로로 레조신올, 여기는 메톡시 레조신올, 그죠? 이 아이오나 페닐 다이아민이에요, 그지? 파라가 아니고 메톡시 페닐렌 다이아민. 그래서 M 메톡시 4 메톡시 MPDA 이런 식으로 해서 커플러는 M의 위치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취한체가 붙는다는 거를 여러분 보시면 아까 이제 전구체했기 때문에 커플러는 쉽게 와요. 이것도 커플러도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주로 레조신호를 많이 써요. M의 위치에 있는 다이하이드로시 두 개의 하이드로시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도 다 써서 이런 종류들이 색을 나타내는 거예요. 색깔을. 여러분 색 다양히 많잖아요. 1차선, 2차선, 3차선, 4차선이지. 이제. 그러나 커플러 자체로서는 산화될 스스로 색을 생성하지 못한댔어요. 색을 생성하지 없는 물질은 반드시 누구와 합해야 된다고요? 전구체와 조합에 의해서 색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화염료의 이제 우리가 커플러도 알고 전구체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염료의 원리를, 색을 드러내는 염료의 원리를, 원액 염색의 원리를 이제 알아가야 되겠죠. 자, 산화염료의 작용 원리. 산화 옥시다이제이션, 산화 또는 영구염무제는 그게 여기서 산화는 가산화수소를 사용한다는 의미죠. 산화 또는 영구염무제는 특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모발 염무제로서 색은 방향족 아민과 페놀의 결합 반응에서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민하고 NH2죠. 페놀 OH죠. 아까 전구체는 커플로나 보면 거기다가 NH의 위치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전구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거기다 이렇게 합해져가 있죠. 아니면 OHB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전구체였어요. 그럼 커플러는 어떻게 했어요? 커플러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여기서 항상 M의 위치에 있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다른 위치가 안 되는 거죠. 다른 클로로메톡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결합은 약이 되는 가산화수소에서 모발 섬유 생산 반응물이다. 그래서 커플러들은 이런 아까 커플러들은 초기 중기물에서 염호제 형성까지 산화작용의 제품과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염색 과정에서 최종 성분은 산화제인 제2제이다. 그러니까 염료죠. 아까 일제 커플러, 전구체 커플러 염료고, 그 다음 미제가 어떻게 발현시키고 색을 빼고 발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산화수소예요. 제2제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염호제 제1제와 제2제의 동량 혼합으로 모발 도포된 후 20, 40분 정도 진행 과정 후
산수상투나 산성인수를 사용해서 색을 제거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알칼리 상태에서 하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산화제, 산의 상태죠. pH 산에서 O.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두기는 일어났어요. 여기서 알아두기는 결국 내가 어떤 시술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연모제 계면하신 게, 연모제 계면 반드시 계면하신 게가 들어가죠. 왜냐면 색을 이제가 들어갔을 때 서로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혼합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다 하는 것이 계면활성제예요. 그죠? 혼합시키고 유화시키는 건 물 관계잖아요. 염료들이. 그래서 모발 표면에 축적되어 있는 염료 성분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나. 그래서 우리가 그 연모하고 나서 샴푸하기 전에 반드시 에멀전을 하죠. 덮고 또 염색제 대포고 30에서 35분을 두고 난 뒤에 그냥 가서 씻으면 이게 뭐 두피 물질 묻었다든지 그 다음에 색이 골고루 안 나와요. 에멀전 안 하면. 그래서 물을 약간만 적셔서 그 화면에 저기 설명 들어가 있었죠. 우리가 먼내기 염색이든 먼내기든 뭐 백모 염색이든 염색제를 씻어낼 때는 반드시 씻어내기 이전에 유화시키는 에멀전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물을 적셔서 살짝만 표면에 바르고 페이스라인 쪽부터 문질러죠. 이렇게 문질러서 유화시켜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결국은 계면활성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유화 상태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주는 이는 결국 모발 바디감에 있어서는 불충분한 느낌과 활기 없는 외관을 제공한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샴푸제들은 내가 원하는 색보다 조금 덜 밝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색보다 깔끔한 이런 색을 원했는데 색조가 좀 더 덜 조합돼. 그렇게 색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색 균형은 그 우리가 노랑, 빨강, 파랑이 노랑이 30, 빨강이 20, 파랑이 10이잖아요. 그게 안 맞아요.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그 조합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럼 모발 자체의 손상도에 따라서 조합이 깨질 때가 있고요. 활기 없는 외관을 제공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멀전 하듯이 굉장히 많이 문질러서 골고루 퍼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물에만 헹궈만 내면 에멀전 작용이 없으면 이런 외관을 불충분한 느낌, 활기 없는 외관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 계면활성제가 들어갔었는데 그 계면활성제 잘 응용해서 에멀전 상태를 충분히 해주면 오히려 여기서 더 업된 색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연모제 내 항산화제에서 산화되지 말라고 토코페놀, 바이타민 E, 토코페놀이죠. 그 우리들이 저기 식물성 그 정류 안에는 오일 안에는 스스로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토코페놀이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바이타민 F죠, 바이타민 E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연모제는 산화작용이 민감하거든요. 산소만 닿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산소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품 제조 과정 또는 제조 보관 시에 자동산화, 토토미 현상이 나거든요. 자동산화, 우리가 연모제를 짜보면 검게 변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모제 짜서 쓰고 나서 반드시 꼭 닫아놔야 돼요. 안 그러면 까맣게 자기 스스로가 자동산화돼 색조가 드러나버려요. 자동산화, 토토미 현상에 의해서 다크 컬러 생성을 막기 위해 그래서 뭘 쓰느냐면 여기서 항산나트륨. 그제 항산나트륨을 이거는 계면활성제, 음용 계면활성제에서 보면은 라우릴, 이게 알킬, 라우릴, 이제 라우릴. 이거는 알킬기거든요. 알킬기가 뭐냐면 탄소에서 사슬이 몇 개냐면 라우릴이라면 12개거든요. 그래서 라우릴, 산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탄소가 12개라는 얘기를. 그 12개를 그냥 알킬기로 사용해요. 뭐 라우릴만 쓰는 게 아니고 올레인산도 쓸 수 있고 스테아린도 쓸 수 있고 뭐 아라키톤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잖아요. 그 제품들, 산의 제품들은. 근데 이제 그래서 알킬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알킬기에서 우리가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만들려면 여기 항상 나트륨이 들어가요. 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항상 나트륨이다. 이렇게 항산화제로서 이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조공업 과정도 있어 질소 블랙킹. 그래서 질소를 충전해요. 왜냐하면 색이 변하지 아까 토토미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그래서
지수 충전 그런 제품 안에 완제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자동산화 방지제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 항상 잘 뚜껑을 잘 닫아놔야 된다는 거 휘발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색조를 좀 짰어요. 이미 짜가지고 볼에 담아서 사용하기 직전에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짜놓으면 이미 스스로 자동산화가 일어나서 작은 입자가 들어가지고 큰 입자가 만들어져요. 발라봤자 색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연모제가 어떤 성분으로 돼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용 시에 어떻게 유의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깨닫게 스스로 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중간에 우리가 튜브에서 딱 짜면 톡 터질 때 있어. 그게 질소 충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용제를 다 채우지 않잖아요. 한 10% 정도는 항상 비워놔요. 근데 10% 이상으로 덜 찬 용제들도 많이 있죠. 제품에서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 쭉 올려볼게요. 자, 이제 커플러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형성되는가가 나와 있어요. 쭉 올려보세요. 자, 산화 연모제 3원색 메커니즘. 결국은 3원색이랑 알로파죠. 이 알로파 조합으로 해서 모든 게 색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공 연모제고 우리가 말할 때는 생화학은 유멜라닌, 페오멜라닌에서 뭐가 이 지구상의 모든 인종들의 뭐가 색을 생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 산화 연모제 이거는 연료제로서도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초기 중에 전구체에 반응하는 이민으로 산화되었다. 이민은 모노 파라 벤조퀴논. 자, 모노 하나죠, 하나. 모노. 한 개의 파라 위치죠. 그래서 한 개가 어떤 위치에 있는 모노. 벤조 이런 식이죠. 벤조. 벤조암, CH2 뭐 이런 식으로 벤조산, 벤조 CHOOH 뭐 벤진산, 벤조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벤조 키논 그러면 위치에서 어떻게 해요? 키논 아까 설명했죠. 안에 있는 호명 구조가 H기가 두 개만 되고 밖으로 나와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빠지면 항상 뭘 만족해야 되는 데 있어요? 3가, 질소는 3가죠. 하나, 둘, 여기 이렇게 해서 이온화된 다이민, 두 개의 이민으로 빠지죠. 그래서 NH2가 돼야 되는데, H가 여기 하나 들어갔죠. 원래 한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개가 여기 H예요. 그러면 하나 빠졌으니까 H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민으로서, 그것은 다이피닐아민, 두 개의 다이피닐아민 유도체를 가져다 주는 연료 커플에 대한 전자 밀도로서,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을 나타내? 이거와 결합되는 거죠. 야. 이렇게 산화돼서 이렇게 되고, 얘는 전구체고, 요거는 커플러예요. 커플러 공식이죠. 그럼 여기서 촉중합, 물이 빠지고, 중합된 어떤 구조가 서로 합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요런 구조로, Z가 여기 오고, 요 안에 세 개가 들어가면 하나의 기가 밖으로 나오고, 두 개가만 되면 두 개의 기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가 공식이에요. 다이페닐렌 아민, 이 구조. 그다음에 얘와 얘의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다시 산화시키면 두 개의 구조가 이렇게 되고 이중으로 밖으로 나오죠. 이게 인도 연료라고 불러요. 이 구조가 아까 반드로스키 염기 백모 염색의 반드로스키 염기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거 먼내기 염색에서는 인도 염료가 나와요. 인도 염료의 공식은 인도 염료 공식 이거예요. X와 Y 값만 구하면 돼요. 이거는 원래부터 그대로 가요. 여기서 이제 뭐 NH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OH로 가도 되죠. 공식에서 X가 NH2고 Y가 NH가 됐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파란색이에요. 블루. NHX가 NH2고 Y가 O가 됐다. 이거는 레드예요. 또 X가 OH가 되고 Y가 O가 됐다. 노란색이나 갈색이에요. 이렇게 이 구조들이 변하면서 색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빨간, 파란, 노랑만 합치지면 2차색, 3차색, 4차색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인도 염료, 이걸 인도 염료라고 해요. 인도. 아까 인돌이라는 것은 인돌이 있고 인도가 있어요. 인돌은 유멜라닌 색소를 만들 때 유멜라닌 색소에서 인돌이 나와요. 인돌이 형성된 유멜라닌. 인돌은 오각형의 NH 이렇게 붙어요. 이런 구조가 인돌이에요. 판을 짓는 구조가 이게 인돌이에요. 이게 인돌이거든요. 인도는 이게 인도예요. 여러분들이 그 공식들을 아무리 복잡한 것이고 공식을 다 알면 돼요. 모발 색에서도 명도 10개 딱 해놓고, 그죠? 우리가 기억색소 얘기했잖아요. 밑에는 파란색이고 중간에는 빨간색이고 그 중간에 빨간 노랑이고 그 다음에 노랑이고, 그래서 중간도 해놓고 밑에 어둡고 밝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모든 것에 아무리 복잡한 것도 이런 체계를 갖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체계만 딱딱 자기가 완성하고 머릿속에 인지에 있으면 그 다음에 응용으로 이걸 못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응용에 대해서 그 다음 색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이게 완벽하게 흡수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여기서 무슨 색을 내고 무슨 2차 색을 내고 3차 색을 내고 하는 거는 쉽게 형성이 돼요. 사실 베이직부터 공부가 이제 하는 거죠. 베이직에 대한 공부를요.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아내면 되죠. 공부는 제일 먼저 구분하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좋고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옳고 옳지 않은 게 구분은. 그 다음 두 번째가 좋고 좋지 않은 거고, 세 번째가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 진선미로 설명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든 학문집이라도 인문학적으로 설명이 다 가능해요. 빨간색 염료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해놨죠. 이거를 사용하든지 이걸 사용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Z라고 했어요. OH가 들어갈 수도 있고 NH가 들어갈 수도 있고 OH 아니면 NH죠. 그래서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커플러스는 베타가. 그래서 OH 아니면 NH가 위치에 따라서 전구체가 될 수도 있고 커플러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혼합물은 SY에 의해서 내가 색이 드러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화되고 또 산화되면 이 최종 인물 연료가 나오죠. 색소체 이런 구조식에서 끼어오면 무슨 색이 레드가 나온다. 그 다음 또 봅시다. 레드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무슨 색이에요. 자, 옐로우나 브라운색이 나오고 또 파란색이 나오고 블루 인도 다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산화연모제의 성분 구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냥 보고만,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귀로만 듣고 하면 사전이에요. 사진이 다 나와가 있어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냥 사진 열어보면은 그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산화연모제의 전구체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산화연모제의 전구체를 이해하고 반드로스키 연기를 설명할 수 있다. 산화연모제의 전구체를 이해하고 백모 염색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동사 표현이 돼야 돼. 내가 직접 할 수, 수행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다, 작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배우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 목표를 설정해 놓고 조금 전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 산화연모제에 대한 그 전구체, 그다음 커플러 이게 대해서 아까 수많은 그 학습 목표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렇게 적어서 노트 필기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훗날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갔을 때 그때 굉장히 현장에서 일할 때 굉장히 많은 의문점이 생겨요. 그때는 왜 이렇게 할까? 왜 이걸 써볼까? 왜 디자이너 선생님이 이걸 가져오라고? 왜 손님은 똑같은 걸 달랐는데 이렇게 똑같이 표현되지 않을까? 수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이런 가장 베이직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마어마한 광범위하게 보이나 사실 현장에 나오는 미세한 하나의 학문일 뿐이에요.
여기서는 엄청 커 보이지만 여러분들 현장 나가면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하루에도 뭐 펌 손님, 커트 손님, 드라이 손님, 뭐 세팅 손님 막 오실 때 염색 손님은 어마어마하게 오죠. 펌 손님 어마어마하게 오죠. 커트 손님 어마어마하게 오죠. 그럴 때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원리를 적용했을 때 하면 즐거움이 생기죠. 하나를 어떤 뭘 알고 하면은 즐겁잖아요. 뭘 모르고 하면 뭐예요? 고달프죠.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미용인이 돼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기 정리정돈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정리정돈해서 어느 날 과제물로 다 제출해야 되죠. 그것도 중간고사도 되고 과제물도 되고 그죠. 그다음 기말고사는 제가 시험을 와서 뭐 오픈북을 하든 무슨 시험을 과제를 내줄 거예요. 그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